몇 달 전 한국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며 얼마 전 북러 정상회담을 러시아가 개최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자폭 드론 등 무인기를 선물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적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한국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푸틴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동맹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보려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최근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이 북한을 만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 기술 확보가 절실한 북한,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아마 모종의 군사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바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러시아가 김정은을 우주센터로 초대한 배경에는 남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미사일이나 우주 기술을 전달할 것이라는 암시였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러시아가 한국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지 러시아가 북한과 정말 손을 잡기 위함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북러 회담 내내 푸틴 대통령은 이전 다른 나라와의 회담과는 달리 일관적으로 지루해하는 표정을 하거나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비서진이 김정은이 앉을 의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러시아 준비팀과 갈등을 보였던 점, 회담 직후 북한 측에서도 러시아에 초청 의사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푸틴은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부터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G8의 일원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지금은 악의 축으로 지목돼 세계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담 내내 푸틴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을 진행하더라도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식량 자원과 로켓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식량 자원보다 로켓 기술이 더 탐났는지 아사자가 3배나 늘어난 상황에서도 올해는 풍작이 났다며 식량 지원을 거절했죠. 하지만 이런 기술 교환은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상으로 지급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북한은 이런 고가의 기술을 아프리카나 제3국에 팔아넘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무기는 그야말로 아무도 사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거기에 유엔 또한 대북 제재 위반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뒤에 올 후환까지 다 감당하며 이런 일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한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상업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조건 때문에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수산업과 광산업의 경제 구조가 몰려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명태나 대게 같은 수산물은 대부분 한국이 수입해 현지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긋난다면 러시아의 주민들은 주요 경제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겠죠. 특히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가 나빠진다면 큰 손실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흘러간 상호 무비자 체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OECD 선진국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터키, 두바이 다음으로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러시아 국민들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 한국과 척을 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 무비자 체제를 복원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혜택을 놓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번째로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서방 국가들의 제재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들 때문에 전쟁 장비에 필요한 반도체를 얻지 못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중국의 저가 가전제품을 수입해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를 분해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레 고급 기술을 획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수인재가 다 떠나버리면서 더 이상 러시아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중국은 고급 기술을 러시아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달리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기술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력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중을 장악하거나 IT 기술력이 접목된 무기들이 필요한데 그 안에는 당연히 반도체와 배터리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 다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이런 한국을 척진다면 아마 러시아는 경쟁에서 더 뒤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국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 공식 지도에서 러시아와 국경 분쟁 지역을 아예 자신들의 영토라고 표시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은 볼쇼이 우스리스크였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 절반씩 관할하기로 약속한 곳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예측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제재로 인해서 달러와 유로에서 벗어나 중국 위안화와 암호화폐를 위주로 거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점점 러시아는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엄청난 의존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조금만 경제를 흔들어버리면 바로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푸틴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러시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다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러시아는 한국에게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 싶을 뿐 진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 이전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러시아는 과거 평창 올림픽에서 해킹을 시도한 전적이 있었고 칼기 폭파 사건 등 한국에게 했던 몇 가지 사례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북러를 지지하겠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군사 우선 전략을 두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가 정말 북한과 손을 잡고 한국을 척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듯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러시아가 한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엄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